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총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간단히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소원이 된 것 같으니 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총회 의장님과 여러 발의자 대표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을 해주시거나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 여러분 조합의 임시총회를 진행하며 있어 총회 진행을 맡게 된 김상윤입니다. 지금부터 연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22년도 임시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임시총회를 진행하며 있어 도시민주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 총회 소집과 진행은 발의자 대표께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의자 대표가 우리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정민 조합원님, 하경옥 조합원님, 박종국 조합원님, 강점순 조합원님, 김진환 조합원님, 조용철 조합원님, 김혜진 조합원님, 김경수 조합원님으로서 7분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자 대표님들 순차적으로 감사하러 올라오셔서 우리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고 있어서는 수석 대표이신 김정민 조합원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발의자 대표님들 단상으로 잠깐 올라오셔서 조합원님과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대표님 중에 우리 김진환 조합원님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시죠. 개인적으로 자력, 명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공사를 하셨지만 다른 대표님들은 들어가시고 김정민 조합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성원보고, 대회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안건 심의, 심의 안건 표결, 그리고 표의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식순에 의해 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5일 14시 13분 현재 제적조합원은 1017명이며 서명결의서를 제출하신 조합원님이 620명, 그리고 직접 참사와 의결권을 행사하실 조합원님이 28명으로 총 648명이 참석하시어 제적조합원 대비 63.72%가 참석하시어 조합장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민주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에 의하면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직접 출석자는 서명결의서를 제출하시고 총회장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이 124명, 그리고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해 주실 조합원님이 28명 등 총 152명이 직접 출석하시어 제적조합원 대비 14.9%가 참석하시어 역시 도시민주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에 의한 직접 출석 요건도 모두 충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민주환경정비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즉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평상시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고 구청장은 이를 향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1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총회의 의사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대한 속기록의 작성은 9일 속기사무소에서 담당해 주시고, 영상 촬영은 주식회사 RSS 병원에서 나오신 촬영기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간단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 안건이 임원의 해임을 위한 안건이므로 총회 결과에 따라서는 오늘 회의의 진행과 관련한 의사록에 대해서는 공정위법 제66조의 2 제1항에 의해 공정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한 공정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총회 결의의 절차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록을 의사록을 인정해 주실 인증 담당 변호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정위 김인식 사무소에 김인식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식순회 의장님께서 제외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일 의장님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성립되었으므로 연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2022년 임시총회 계획을 선언합니다. 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 겸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여러분, 임시총회 말이자 김정진입니다. 먼저 연지구역의 연지구역조합원의 권리를 되찾는 일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2022년 임시총회 사회를 맡아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 주신 김상민 대표님께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입주 준비 및 타자 처리로 바쁘신 가운데 조합장자 회의 및 직무집행 정지권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되어 조합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이 우선 앞섭니다. 하지만 현 조합집행부에 전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지금이라도 연지구역 조합원의 권리를 찾아 사업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 조합장 이하 집행부는 인터넷 카페, 밴드, 소식지 등을 통해 조합원과 대화 소통하며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바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조합원의 알 권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였으며 OS 홍보위원을 통해 선별질에서 및 숙대 운지를 수호하는 등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불필요한 영업계약과 수많은 중고, 불법, 불매계약 등 절차를 무시한 사업비 지출과 부정이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합은 2022년 10월 13일 제53차 대회를 개최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변호사 선임 안건을 발견시켰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차치하고 우리 연지구역이 주인인 조합원에게 수를 뽑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조합집행부를 해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반성치 아니하고 또다시 개인적인 이득과 유착된 용어업체에게 위장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것이며 최종 준공 인가 및 청사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니 자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고급화, 비례율, 조합원 특가 품목, 창원, 핸드스톤,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서 업무를 하였다면 과연 이 지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삼성물산이 이렇게 조합한 시공을 하고 하자 초당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지 이구역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 모두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해주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총회 개최하기까지 자자대표로 수고해주신 김정민 조합원님, 하경옥 조합원님, 박종훈 조합원님, 강정순 조합원님, 김진환 조합원님, 조영철 조합원님, 김혜진 조합원님, 임경수 조합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입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의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총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총회에 상정하는 심의할 안건은 제2호안건 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 제2호안건 해임된 조합장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의 건, 이상 두 가지 안건입니다. 그럼 의장님께서는 제1호안건부터 제2호안건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지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와 2022년 임시총회 상정 안건인 제1호안건 조합장 이사 해임의건, 제2호안건 해임된 조합장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먼저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신 바와 같이 이번 총회 서면 결의서는 총회 전일인 2022년 11월 4일 6시부로 오후 6시부로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우리 사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시간을 최대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 의결권을 행사해 주신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 개표를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조합원님들 중 다수는 이미 배포된 총회 자료를 통해 충분히 안건에 대한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역시 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이미 의사결정을 하신 조합원님께는 오늘 의결한 안건이 모두 상정되었으므로 미리 선투표를 하실 분들은 하시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역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참석자 중 사전 투표를 하실 분들은 하시도록 하자는데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의장님께서는 사전 의결권 행사자에 대한 개표 및 오늘 현장 참석자 중 사전 의결을 하실 분들에 대한 의결 개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 2020년 임시총회 투표 개시 및 서면일에서 개봉을 선언합니다. 혹시 사전 의결권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개표 과정을 참관하실 분들께서는 미리 사회자에게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참관해 주시기 바라며 개표 진행 요원들께서는 참관인들의 청관하에 사전 의결권에 대한 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미리 서면을 의결권 행사하신 조합원님 중에서 혹시 그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의사 표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당 서면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진행 중이라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진행요원들께서는 개표 진행 좀 도와주시고요. 저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총회 속기록 작성 및 의사록 작성에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 심의 중에 조합원님들이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소유 직원과 조합원 성함을 말씀해 주시거나 대리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실 때는 요점만 간략히 3분의 1로 말씀해 주시고 해당 안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중복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원만한 총회 진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만약 회의 진행 중에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반복하여 고의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조합정관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장내 질서 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1호 안건인 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이사는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득을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유리한 계약, 즉 조합원들의 정보 공개 요구 묵살,
과도한 업무 수용을 통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방해 및 서명결에서 징구 등을 통해 조합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정비사업 진행으로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부득이하게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조합정관 제17조 제27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견을 받아 해임을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 작성을 위해 구체적인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낭독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장 이은재, 이사 조기흥, 윤대기, 최수성, 최경술, 하영명에 대한 해임 사유입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결정은 모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용을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용을 통해 조합원의 서명 결의서를 증거하는 방법으로 총회 의견을 거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원과의 직접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음을 보면서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업무 수행이 아닌 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신이 가중되어 왔으며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2018년 5월 26일자로 조합정관 제31조 제7항을 개정 삭제하기 이전까지는 조합은 사업실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다수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 날짜로는 정관 규정마저 개정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해준 바 첫 번째, 시공사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입금된 분양대금 등이 공사 기성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전체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는 입금액 전액을 공사비 변제에 충당하는 등으로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불리한 공사계약을 체결케 하고 두 번째, 주식회사 NET건설 및 주식회사 가온개발과의 이주관리 및 잔재 처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주식회사 가온개발로 계약 변경 후 범죄방 용역, 가로열고 무자격 업체입니다. 범죄방 용역 등 4시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민주환경 정비법을 위반하였으며 세 번째로 성면조사를 통한 산출량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성면조사, 성면해체, 성면 감리계약의 묵지마계약 등을 통한 사업비 손실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켰고 네 번째로 건설사업관리 영역은 정비사업의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거니까. 가르쳐 주니까요. 사실 우선 읽고 나서요. 설명 먼저 드리고요. 네 번째로 질문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개발, 계약, 시공관리, 감리 사건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격이나 업무능력도 없는 주식회사 명의 CM으로 조국공사비 원가 분석 업무, 조합원 부장 실청 업무 등 건설사업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독계약을 함으로써 사업비를 낭비하였는 바 더욱이 위 업체는 원가계산 기관으로 등록도 되지 아니한 업체여서 더욱이 이로 인한 손해는 막대하다고 할 것이며 다섯 번째로 국공이중상 양도협의 업무 또한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민간업체는 그 업무를 수행할 법적 지위가 없고 부산진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이 선정한 주식회사 SNJ 플랜이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영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하고 여섯 번째로 전기기반시설공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시에 구청장에게 인가받은 금액이 있고 이는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한 공사비에 의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식회사 DHS 건설과 묵지마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가하고 일곱 번째로 제2항 지재령과 같이 이주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아진 PNC와 별도의 이주관리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손해를 가하고 여덟 번째 손실보상 업무를 영업청선자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묵지마 용역계약을 부경 손실보상과 체결하여 손해를 가하고 아홉 번째 명도소송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원들은 더 이상 종전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소멸될 뿐 아니라 대부분 조합원들은 자진인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조합원 및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인해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10번째, 본제방 영역은 제2항 지제와 같이 주식회사 NET건설 등과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자격 업체인 주식회사 신영코리아와 계약 기간이 겹치는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11번째, 이상과 같은 각종 불법 용역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세무사 자격이나 변호사 자격 등이 전혀 갖추지 아니한 유언 컨설팅과 다시 절감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12번째, 다른 조합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착공 및 분양 승인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낭비하는 등 그간 조합원과 소통하기보다는 총회 홍보를 빙자한 홍보 용역업체를 동원한 서명결서 사전 신고를 통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통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용역계약의 체결로 인한 조합원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상세하게 열거할 수도 없지만 이에 대한 피해 회복 대책 또한 현재로서는 묘연한 상태에서 위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합 위원들을 즉시 해임하고 이와 같은 불법 용역계약으로 인한 조합원 손해에 대해 최대한 부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조합장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5인, 감사 2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15조 3항에 의하면 감사하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은 5년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동인 회계사에게 회계 감사를 의뢰하여 동인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의하면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견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 등은 제19조 제7항 및 제21조 제23조 제7항 및 25조의 균형을 준용한다. 제5항에 의하면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조차 두지 아니한 채 조합을 전행적으로 운영하려 왔기에 불리하게 해임 바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사하 영령의 경우 취임일자가 2022년 2월 4일이어서 다른 임원들의 해임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되거나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도 없으나 이사 취임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조합장 및 이사들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조합 운영을 위해 다른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대한 노력 또한 보여진 적이 없어 일괄 해임에 이르게 되었음을 참고하시어 향후 의결권 행사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낭독해드린 해임 사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의 절차와 관련한 사항 등 안건 전반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조합원님들께서는 미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합원님. 대신 아까 먼저 안내해드린 대로 소유 직원과 조합원 상황을 말씀하시고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119동 2203호 2자 공자 기자 조합원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하려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 요일거래 우리 총회 책자가 미리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제안 사유만 읽어주시고 그 뒤에 있는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를 했으면 해서 그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의사록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이 개표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요. 그 시간 동안에 의사록에 충분히 내용이 제대로 하기 위해 절차라고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해임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해임 사유를 허투루 보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해임의 목적이 담겨 있고 그 내용 중에서는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새로운 집행법 구성되시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한 여러분들이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집행부에 여러분이 또 관심 갖고 해주셔야 되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
전체 내용을 표시한 건 아니고요. 그나마라도 많은 문제점 중에서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네. 115동 그냥 여기서 가겠습니다. 302호의 정동수 조합원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미리 읽고 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공사님도 계시고 또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발의 대표하신 김정희 대표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마무리가 이제 입주도 일부 하셨고 단금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구상권을 청구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합들이 정신 차리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는 선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나마 우리 최근에 서울의 영등포 경찰서 같은 경우 수사를 거의 완료하고 아마 이렇게 일부 심정처리 의견으로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선례들이 비로소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일부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주인공인 것이지 과거에 무슨 가능성이 아니라 분명히 불법은 불법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해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산에서는 감천 2구역 같은 경우가 다행히 아직 사업체 인가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 조합과 같은 그런 다수의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는데 새로운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조합장님이 오늘 오신다 하다가 못 오셨는데 이따가 끝나고 아마 여러분 관리자 대표하고 아마 한 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조합은 다행히 조합은 총회를 거쳐서 기존에 잘못되어 있던 계약을 수정하려고 아마 연말 안에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 안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여러분 조합과 같은 계약을 하지 않고도 계약을 또 추진하는 여러분이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양산 복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 없이도 얼마든지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는 미리 그러니까 예방하는 사례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김정민 대표 같은 경우는 그분들과 연락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합이 앞으로 해내야 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의사록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는 향후 5년 동안 여러분이 정비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구청에 임기하고 구청장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거시업법 규정을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청산 과정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소송 같은 걸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비로소 완료가 됐지만 그 청산에 걸리는 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서류를 폐기하거나 하지 않고 대신 보관을 하고 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좋은 임원 선임, 후임 임원 선임하셔서 성공적으로 올바른 뒤늦게라도 청산 작업을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원인으로 어떤 손해를 받고 여러분의 이익을 침탈당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소상히 규명하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원님 혹시 예. 네, 연계동 321-10대 조합원 김문열입니다. 그래도 그 조합을 크게 믿지는 않지만은 소식지 조합에서 되는 소식지 안 보셨습니까? 그 소식지 보면은 우리 음해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무사 지금 사회 보시는 김상윤 법무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우리 조합도 요 총회를 하면 아마 경비가 들어가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가 들어가는데 김창윤 사회자 보신 우리 법무사님이 보니까 2014년 10월 15일 날 보니까
요 서울의 뉴타운 제1구역하고 요 해임 임원 해임 건의안 총회를 개최하고 계약금은 개최하는 비용은 한 5천만 원 계약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임시 개최에 따른 비용이 있는 계약을 했든지 앞으로 계약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심 1구역이 본인이 쓴 비용 중에 그때 총회 장소를 잡았던 코르드 클럽이라는 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총회 계약을 취소를 해서 그 전에 약정을 할 때 총회 취소에 따른 취소할 경우에 일방적으로 미리 철거업체 방해로 취소할 것이 예상이 돼서 일부러 경찰청 지하 경찰청에서 관할하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지하에 있는 예식장을 얻었고요. 만약에 취하하면 그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변상하기로 했는데 가리아 대표가 썼던 비용을 입증할 방법이 많지 않아서 본인이 썼던 금액들을 포함해서 제가 용역계약서를 써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써줬는데요.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마 아유경제 그 당시에 코리아 리포스트인가요? 거기 기사를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 저와 매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용역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사회자 비용 외에 다른 조합하고도 계약을 한 일이 없습니다. 김정민 대표도 저한테 그런 말 물어봤을 때 제가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감천 2구역도 위안에서 조금이라도 계약을 하자 그래서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여러분과 손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하지 않고 실제로 자칫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으시면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지동 240번지 정세율입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다음에 어떤 집행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실효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했으니까 하긴 하지만 좀 전에도 여러분들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조합원들은 지역에 참석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올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그런 부분을 기간하고 다음 집행부가 만들어져서 스타트하는 그 기간 그 다음에 앞으로 대충 어느 정도 기간이면 이게 추정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면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추정 기간하고 그 다음에 실효가 어떤 실효가 올 수가 있는가 또 하는 데 대한 가상이지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괄 해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정관 20조 사항에 의하면 자본 후레일이 개최 요구라면 이제 이사회도 구성할 수가 없고 조합장이 없기 때문에 개최권자인 그러면 여러분이 총회 안건을 발의를 20% 이상이 총회 안건을 후임 임원 선임 이런 안건을 발의를 하면 이따가 이제 오늘 해임 총회가 끝나고 나면 또 별도로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해임이 되기 전에 선임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하기 때문에 다만 절차만 안내를 해드립니다. 하면 여러분 정관에 가면 두 달 이내에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감사가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감사가 하지 않으면 직무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사, 조합장, 감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경우에 구청에다가 인가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다 안내해드리고 미리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면 통상 구청에서 즉시 안 해주고 시간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합장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별로 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조합장이 없으니까 내가 승인해 줄게라고 승인해 주는 구청이 있고 조합장이 없는 경우니까 나하고 관계 없는 규정이다라고 전반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가장 여러분이 빨리 가는 방법은 물론 법원에다가 개최 허가 신청을 해서 구청장이 안 해주니까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임청 개최 허가를 법원에 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곧바로 5분의 1을 해서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구청에다가 승인 신청을 해서 구청이 일주일 이내 안 해주면 여러분이 그냥 총회 소집 절차를 마련 대표가 공동명의로 소집을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의 3호 1구역이라는 데서 이사를 한 명 남겨놓고 사실은 총회를 해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조합장 직무대행이 돼야 되겠죠. 한 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요청을 하지 않고 구청에다가 성주시입니다. 거기는 성주시에다가 곧바로 총회 개최 승인 신청을 했으니까 성주시가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이사 한 명이 남았지 않느냐 거기다 요청을 하고 와라 나한테 곧바로 하지 말아라고 안 해줬는데 가리자 대표가 그냥 총회를 개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당한 쪽에서 개최 금지를 당연히 들어왔겠죠. 그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이사 한 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물론 한수심 판단입니다만 참고하십시오. 이사 한 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기다 요구해봐야 안 해줄 게 뻔하고 시청에는 승인 신청을 했는데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가리자 대표가 직접 공동명의로 개최한다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개최 금지를 기각한 사례가 있고요. 서울의 만리 2구역 조합 같은 경우 해임이 다 되고 나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구청이 인가를 안 해주니까 역시 곧바로 총회를 했는데 구청에다 승인 절차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줬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해서 역시 그거에 대해서도 상대가 개최 금지를 걸었을 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구청이 빨리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여러분이 구청에 가서 신속하게 지금 시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마무리 작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시되 구청이 안 하면 적당한 기간 참아보시고 곧바로 절차에 착수하면 누군가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소송했을 때 한 두 군데 조합 정도의 선례가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그 선례를 존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후속 부상권 행사 절차나 이런 게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 후임자가 선임이 되시고 나면 제가 반드시 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렸고요. 선임되고 나면 공개석상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고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 상대 업체한테 미리 그렇게 하는 게 그닥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후임자가 선임된 뒤에 그 후임 조합장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처음부터는 뭐 그 사람들 잘 모를 거고요. 새로 되면 그래서 그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기보다는 그리고 아직은 책임자가 또 없으니까요. 해임에 관해서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자잘못을 가려서 청산자금만큼은 그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 손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 손으로 청산을 해서 과거에 과연 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됐느냐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질 자가 누구고 여러분의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청산자금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왔는지 나중에 임원이 선임되면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지금 회의사에 나와 있지만 새로운 임원들은 아무래도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임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조합을 잘 꾸리셔서 후임 임원들 잘 꾸리셔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나중에 이제 입후보 할 때도 좀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이 대의원도 좀 참여하시고 해서 그분들 의견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향이나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청산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충 해임과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안내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 이 총회가 끝나면 구체적인 후임 또 후발 안내를 좀 할 계획이니까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폐회선을 한 뒤에 왜냐하면 선임 얘기를 해임 때 선임 얘기를 하면 아직 해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시면 제 이왕편 심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충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상정된 제2왕권 조합장 이사 해임권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왕권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왕권인 해임된 조합장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권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진구역 주택재개발 장기 사업조합 정관 제17조 제4항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의 의견에 따라 그의 직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서 당연히 종전 임원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임원 해임을 위해 과원 10분의 1 이상 발로 설정된 임총에서도 임원 해임 안건에 부수하여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불러드린 사실 이 제안 사유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나왔던 판결 내용을 그대로 다시 옮겨드린 겁니다. 역시 이 안건 관련하여 구체적인 직무 집행 정지 사유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사회자가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낭독하겠습니다. 해임된 조합장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권 관련입니다.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권과 관련해서는 조합장관 제17조 제4항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대의원의 의견에 따라 직무 수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일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이사회나 대의원의 대처권자인 조합장이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로 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정관 제15조 제6항에 정한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하게 하고 있으며 정관 제17조 제2항은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등에 비춰보면 이사 전원이 해임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고 대의원의 의장인 조합장이 해임 의결되는 경우에도 대의원을 개최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이사나 대의원의 경우 자기와 관련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규정 등에 비춰보더라도 임원의 해임 시에 즉시 임원의 직무 또한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 별도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한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6월 24일 선고 2016 파합 8764호 결정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이 사건 조합 정관상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안건과 직무정지 안건 중 직무정지 안건 의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해임된 임원은 이미 직무 수행이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서울 북부지방도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서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록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에 관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가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이사회 또는 대의원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년 8월 7일자 2017 기합 1011호 결정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직무집행 정지 결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직무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전원,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냐 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정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긴 하나 대부분은 이 경우에도 후 임원의 업무 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후임 임원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거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해임된 임원의 직무 수행 금지를 요구해 올 경우 이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나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기본적인 입장이므로 민법 제691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개별 사안에 있어서도 임기 만료 내지 사임한 대표자에게 인정된 긴급 업무 수행권이 실효관계와 파탄된 해임된 조합장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임한 대표자의 업무 수행권은 단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춰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은 정하고 있는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대표자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 소집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임한 대표자에게 수행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하는 점 이것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96다 45,122호 판결입니다. 등을 고려하면 해임된 조합장에게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긴급 업무 수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카합 1489호 결정입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판결 등에 비춰보면 별도 직무집행 정지 의결은 불필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안락 1구역 임원 해임 의결 후에 해임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긴급 업무 수행권을 인정한 판결을 한 사례가 있어 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도 임원 해임 안건에 불과하여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12월 1일자 2016 하합 2200 결정입니다. 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판결은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1년 5월 21일자 2021 하합 5292호 결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장관 제14조에 의하면 임기 만료된 임원의 긴급 업무 수행권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임을 허용한 취지는 임기 만료 후에도 해임을 하면 그 직무는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임에도 부산지방법원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정관 제10조 사항에 의하더라도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개척권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조합 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원의 해임과는 별도로 최상위 의결기관인 조합원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임과 직무집행 정지가 모두 의결된 경우에는 정관 제19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받아 부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는 부산 진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는 조합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게 대법원 92다 5799 판결입니다. 라고 할 것이므로 해임이 완료되는 즉시 부산 진구청장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부산 진구청장이 신속하게 승인하여 주지 아니하면 발의자 공동명의로 후임 선임 등의 후임 임원 선임 등 대체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2020년 9월 25일자 2020 하합 5256호 결정입니다. 따라서 각 하급 법원의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긴급 업무 수행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판단 일부 엇갈리고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관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해서 이사회나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서 직무정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나 대의원의 개최권자인 조합장을 포함 임원 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 최상위 의결기관인 조합원총회에서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총회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후임 임원 선임 절차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낭독해드린 사항이나 이 안건과 관련한 의결 절차 등에 관해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조합원님께서는 미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정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냥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상당 법원에서는
또 당연히 지금 정리된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부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 부산지방법원이 안락 일거에 대해서 뭐 직무정지 후임자 선임 때까지 직무정지 의결을 안 했더니 후임자 선임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이런 이상한 결정을 해서 다른 법원과 좀 다른 결정을 해서 여러분한테도 별도로 안건을 잡아서 의결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부산지방법원 관할인가요? 아니면 동부 관할인가요? 부산 보는 관할이?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무정지 안건을 별도로 잡았던 겁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계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 저기 한 거라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심의 종료는 되겠습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상정된 제2호 안건에는 해임된 조합장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건에 대한 심의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안건 심의 다 끝났으니까요. 지금까지 혹시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면 투표를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혹시 안 하신 분 계세요? 예. 우선 그러면 투표권 행사하고 있는 동안 안건 심의를 모두 종료했으므로 이장께서는 안건 심의 종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 심의가 현재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선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안건 심의가 종료됐으니까요. 더 이상 입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제 오시는 분 계시면 이제 마감해 주시고 오시는 분 계시면 그냥 의결권은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입장을 시키시되 명부는 이제 폐쇄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분 다 하셨나요? 의결권 행사하실 분 다 하셨나요? 아마 하신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이 완료되었으므로 의장께서는 의결 종료 및 대표 게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조합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했기에 투표 종료 및 대표 게시를 선언합니다. 네. 역시 현장 오늘 투표함 갖다가 역시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성원 보고 좀 주세요. 역시 혹시 대표 참관 원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 듣게 되고 있는 동안에 최종적인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5일 15시 07분 현재 재직 조합원은 1017명이며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신 조합원님이 620명, 그리고 직접 참석하여을 본행사하신 조합원님이 36명으로 총 오늘 집계 대상 조합원님은 총 656명으로서 재직 조합원 대비 64.5%가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또한 오늘 직접 출석자는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시고 참석하여 준 조합원님이 201명,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해 주신 조합원님이 36명 등 총 237명이 직접 출석하시어 제적 조합원 대비 23.3%가 직접 출석하시어 도시민주광역 정비법 제45조 7항에 의한 직접 출석 요건도 모두 충족하였음을 다시 한번 최종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들어봤더니 여러분들이 2018년도 초에 무슨 지우인가 하는 그 분양 대행사에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파기하고 상가를 폭매가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뭐 일부 조합이 패소해서 2억 얼마 그 뭐 판결이 났다면서 1심 판결이요. 근데 좀 답답했는데 여러분 그냥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소송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본 견해로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면 여러분이 가서 돌아가서 보십시오. 2017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이 관리처분청에 냈을 겁니다. 처음으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계획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시에 나오는 정비사업비 추산액이나 사업시행 인가 시에 나오는 자금 계획 이런 것은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 회계년도 기간 동안에 필요한 자금의 추정 금액일 뿐이고 예산은 회계년도가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동안에 필요한 자금의 소요 대역을 예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판결이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일단은 상가 분양 대행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2018년 초에 뭐 2월달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2018년 2월에 계약을 했는데 2018년 정기총회는 2018년 5월 21일 날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총회 예산을 정기총회를 하면서 그때 비로소 예산에 그 회사와 분양 대행 예산을 10억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월 달에 계약할 때는 조합은 그런 경우에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여러분에게 미리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추인의 소급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에 지우 RNC 주식회사에서 226쪽에 그 당시에 총회 책자에 보면 2018년 2월 6일 날 계약을 미리 했고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요거를 5월 달 26일 날 총회에서 추인 의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추인하더라도 보통의 아까 일반적인 민법에서는 추인의 소급표를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인의 소급표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한 도시정비법에서는 대법원 2009도 14,296호 판결, 그게 도시정비법에서는 거의 바이블과 같은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형사 판결이고요.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거고 그 판결에 터잡아서 민사 판결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효라고 했죠. 소급표 인정 안 된다고. 그게 2010-105-112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있습니다. OS회사의 인로드라는 OS회사를 상대로 나온 판결인데요. 미리 조합장이 하고 계약을 해버렸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을 하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하는 게 그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도시정비법에서는 바이블과 같은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그 판결을 따라가는 판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그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집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길래 민사에서 무효인 판결을 줬는지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무효인 판결에 의해서 명예피해가 지불됐다 하면 그 책임자도 규명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의문도 모르고 만약에 그러나 그 업체가 만약에 무슨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조합이 그 손해를 부담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 효력은 없으니까 무효니까. 그러나 그 업체가 그걸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만약에 그것으로 해서 손해를 했다면 그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지 여러분 조합원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 2월 6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불과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도시요법 위반 고소를 하셔서 경찰서에다 공소시효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즉시 조사해서 송치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해서
형사 도시적법 위반 기소를 받아놓는 것이 그 민사소송을 나중에 끌고 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서 아까 저기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길래 제가 잠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앞으로 챙겨봐야 될 일들이 후임 임원들한테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청산 작업은 도대체 그 계약이 타당한지 왜 여러분 모르게 그렇게 체결됐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는 끼려고 있었어요. 어제는 해운대 삼성펀도 자반들을 만났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땅을 100평 정도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93억인데 총회 결의가 없습니다. 자금을 차입하겠다는 결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정비사업비가 새로 애당초 조합설립 동의서 받을 때 정비사업비가 834억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땅을 사기 위해서 99억을 빌리겠다라는 결의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실질적인 증가하는 경우에 도시정비법은 일관되게 제적조합은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의 동의에 이르지 못하고 과반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금 차입의 결의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일관된 판결에 의하면. 그런데 더욱이 자금 차입도 그렇게 결의했지만 계약은 또 총회 항목이 다릅니다. 그건 자금을 차입한 거고 계약은 93억 4천만 원인가 했더군요. 근데 그 결의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결의 없이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당시에 적정 가격은 아무리 비싸야 60억 정도다. 근데 93억 4천에 샀다고 해요. 근데 왜 총회 결의도 없이 샀는지 당시에 48명이 사면 안 된다고 반대 내용을 보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건물 시가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더군요. 빌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조회를 해봤더니 54억에서 63억 정도의 시세를 인근 시세 거래 시세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규조합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저번 총회 결의가 없으면 일단은 차익 결의도 무효고 그러나 조합으로 등기를 넘어왔으니까 그 차액에 상당한 손해는 그 행위를 했던 임원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왔습니다만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조합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청산 과정에서 그런 행위들을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A 가격의 적정성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빈집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 같은 도시적법 위반이고 어제 해운대 경찰서에서 고소 대리인 진술은 해주고 왔습니다만 왜 그게 죄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까 지구 RNG 같은 경우는 RNG인가 그게는 좀 급하니까 빠지고 써서 누군가가 좀 수고스럽다고 해서 진술해서 조기에 송치돼서 좀 기소가 내년 2월 6일 이전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경찰력이 그렇게 움직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어, 115동에 이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거 안 끄고 하려는 시민 끝났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이거는 빼시면 됩니다. 조합원입니다. 투표가 빨리 끝나면 제가 한마디 드리려 했는데 좀 지체되니까 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원으로 상당히 참 삼성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지 제가 입주를 하고 나서 참 실망이 대한민국의 삼성을 참 우리가 너무 과하게 믿었다 하는 실망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합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내용들이 있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아직도 저는 그 믿음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 것이 오늘 조합장과 이사 해임을 했는데 우리 조합의 그 조직에 보면은 대의원이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뭐 거기에 대한 우리 조합 대의원이 조합을 대표하는 어떤 그 의결사항 이런 것들은 이래 잠정적으로 구성을 해도 되는 건지 하는 질문 하나 하고 우리 조합이 결국은 정상화돼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비리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도 당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조합이 지금 이게 빠른 정상화로 가는 길이 전체 어떤 마스터 플랜이 좀 가시적으로 뭐 오늘 설명이 되지 않으면 다음 유인물이라도 막 그런 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정상화된 우리 이 대표 기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무리까지 하는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떤 청산까지 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해서 조합을 이 마무리하는 그까지는 좀 가시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기존 집행부가 또 이 제기를 하지 않겠나? 왜냐면 이 정도의 범법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다 인정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가시적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어느 정도 확정은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이게 상대는 또 그래 안 했을 것이다 하는 이 제기를 했을 때 또 이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기간적인 시간적인 이런 부분도 아니지 않겠나 해서 가급적이면 정상화 빨리 되고 원칙론은 마무리가 빨리 되어주는 것이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다 하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조합이 오래오래 있다 보면은 여러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래 모이는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듯이 그래서 뭐 이야기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의원 기구가 이래 기존 존치해도 되는 건지 또 집행부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 또 이 조합이 또 많은 어떤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뭐 이런 두 가지 하고 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이야기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집행법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의원회가 존속해야 되느냐는 법률상 존속을 대의원회가 하는데요.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은 그냥 조합의 거수기라서 사실상의 대의원의 기능이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은 그 총회에서 사실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도 추인해서 올라와도 그게 위법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까 문제 삼아야 된다고 제가 아까 한 예를 들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대의원회는 그래서 법률사항이 있으니까 조합 전속 하는 동안 존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기존의 대의원회는 거수기였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대의원회는 근데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거의 총회에서 결의하고 다만 비용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데 총회를 대신해서 일을 하다 보면 비용 수반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내부 의사결정만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 이런 것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대의원회가 있어봐야 크게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법률이 전속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대의원을 없앤다 이건 아니고 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가 반발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빨리 청산을 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고 좋은 물건 없습니까? 이 얘기하고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청산해버리면 잘못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청산 과정은 그러니까 불법을 밝히는데 그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사무실이 유지되는 비용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구해야 될 이익은 어마어마한 금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돈이 나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터무니없이 돈이 나간 게 있고 허위로 나간 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큰 돈은 시공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해임사유에 있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범죄 예방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근데 아까 집행부가 반발하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경찰력이 지금 수사력의 한계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서울에 그 지금 뭐 경찰서에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 결실이 이제 났거든요. 거기는 인지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저 앞쪽에 있는 한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장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장물 철거라든지 아니면 범죄 예방 같은 경우가 업무상 대행으로 지금 다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신시설 뭐 철거했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행히 거기 있는 업체가 지금 감천 2구역에서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업체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기소를 당하기 때문에 감천 2구역에서는 그 부분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는데 최소한 그 업체는 까불지를 못할 겁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진술하고 제가 도와줬기 때문에 수사를. 그래서 지금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반부수사부의 한 친구가 수사를 하고 싶다고 제 서울경찰청 설명 영상을 30분 이상 봤다고 전화 온 친구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위에서 못하게 한답니다. 개인은 너무 하고 싶어서 저한테 계속 자료를 제가 샘플로 어느 조합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약은 있지만 집행부가 반발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반발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반드시 관찰해야 될 목표이자 여러분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스터 플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정확한 것은 새로운 집행부가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을 대표해서 해야 되니까 업체마다 접근 방식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마스터 플랜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만 아까 그런 것들 해임사유에 있었던 업체도 다 규명하셔야 되고 제일 큰 덩어리는 시공사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시공사에서 여러분이 얻어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 구청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구청도 꽤 많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구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해를 주더라도 여러분이 중간에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 인허가권을 쥐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아니 뽑더라도 그거는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겁니다. 원래 구청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청산하느냐가 되게 방대하게 전체 사업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밖에 여러분은 보여주는 자료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셔야 진짜로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만 여러분은 보고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반드시 소통하는 집행부를 만드셔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같은 걸 보시라는 말씀을 꼭 아까 드렸습니다. 그 정도 이상을 안내하기는 참 어렵네요.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어느 분이 이제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실지 그래서 아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집행부에 참여해 주시고 대의원도 좀 기존의 거수기 대의원이 아닌 여러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대의원에 궁금하신 것들을 대의원에나 그때 올려서 각 업무가 진행되는 스케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 매번 뭐 총회라서 할 수는 없지만 소식지나 이런 형태로는 물론 이제 안내를 하는 그런 집행부가 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르면 또 이제 와서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시고 하는
그런 소통하는 집행부를 여러분이 구성하셔서 그때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번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그게 뭐 정확하게 일치되거나 기간이 그러지도 않을 거라서요. 다만 제일 답답한 것은 우리 수사력의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수사 너무 못합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못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좀 취약하긴 하나 몇 가지는 선례를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가 종료됐어요. 우선 절차 진행하고 또 추가로 이따가 또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고요. 그때 또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뭐 오신 김에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대표 종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가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상정된 제1호안건부터 제2호안건의 대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자께서는 대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각 안건별로 개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장님께서는 의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호안건에 대한 집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안건 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 중 조합장 이은재에 대한 개표 결과는 서명 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투표인은 656명 중에 찬성 642, 반대 5, 기권 무효 9명으로 집계되어 참석조합원 과반 수상이 동의하였기에 도시민주관리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해 원안대로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1호안건인 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 중 조합장 이은재에 대한 해임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1호안건인 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 중 이사 조기응에 대한 개표 결과는 서명 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656명 중 찬성 639, 반대 6, 기권문 11명으로 집계되어 역시 도시민주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해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제1호안건 중 이사 조기응에 대한 의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1호안건인 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 중 이사 조기응에 대한 해임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중 이사 윤대기에 대한 개표 결과는 서명 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656명 중 찬성 637, 반대 7, 기권무효 12명으로 집계되어 역시 도시민주환경정비법 제43조 4항에 의해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1호안건인 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 중 이사 윤대기에 대한 해임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 최수총에 대한 개표 결과는 집계 대상 조합원 656명 중 찬성 638, 반대 6, 기권무효 12명으로 집계되어 역시 도시민주환경정비법 제43조 4항에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1호안건 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 중 이사 최수총에 대한 해임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 최경술에 대한 개표 결과는 652명 중 찬성 656명 중 찬성 639, 반대 6, 비공을 11명으로 집계되어 역시 도시정법 제43조 사항에 의해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1호안건 사업자 이사 해임권 중 이사 최경술에 대한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 하영명에 대한 개표 결과는 전체 조합원 656명 중 찬성 638, 반대 6, 비공을 12명으로 집계되어 역시 도시정법 제43조 제4항에 의해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1호안건 사업자 이사 해임권 중 이사 하영명에 대한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안건 해임된 조합장 이사 직무집행 정지 결의의 건 중 조합장 이은재에 대한 개표 결과는 서명 결과를 포함하여 656명 중 찬성 639, 반대 5, 비공여 12명으로 집계되어 참석 조합원 과반 수상의 동의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2호안건인 해임된 조합장 이사 직무집행 정지 결의권 중 조합장 이인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중 이사 조경에 대한 개표 결과는 집계된 조합원 656명 중 찬성 640, 반대 4, 비공여 12명으로 집계되어 역시 참석 조합원 과반 수상의 동의로 직무집행이 의결되었음을 직무집행 정지가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2호안건인 해임된 조합장 이사 직무집행 정지 결의권 중 이사 조 이응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중 윤대기에 대한 개표 결과는 656명 중 찬성 638, 반대 5, 비공을 13명으로 집계되어 참석자분 과반수의 동의로 직무집행 정지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의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2호안건인 해임된 조합장 이사 직무집행 정지 결의권 중 이사 윤대기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중 이사 최수송에 대한 개표 결과는 56명 중 찬성 639, 반대 4, 비공을 13명으로 집계되어 역시 참석자분 과반수의 동의로 직무집행 정지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의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2호안건인 해임된 조합장 이사 직무집행 정지 결의권 중 이사 최수송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중 이사 최경술에 대한 개표 결과는 656명 중 찬성 640, 반대 4, 비공을 12명으로 집계되어 역시 참석자분 과반수의 동의로 직무집행 정지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의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2호안건인 해임된 조합장 이사 직무집행 정지 결의권 중 이사 최경술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 하영명에 대한 개표 결과는 656명 중 찬성 639, 반대 4, 비공여 13명으로 역시 참석자분 과반수의 동의로 직무집행 정지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의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대로 제2호안건인 해임된 조합장 이사 직무집행 정지 결의권 중 이사 하영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미흡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연지 이후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자 2022년 임시총회에 협조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장님의 퇴 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퇴선언을 하기 앞서 이번 사업의 각종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올려주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 가기까지 별도 없이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 자원봉사 조합원님들 그리고 성인이용을 보내주신 여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해임총회의 의미는 우리 조합은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합원님들의 바람이 반영된 총회였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현재 구역은 마지막 해산 참석 시점까지 모두가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조합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현지 유역조합이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해임 의회 조합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안내를 드릴 예정이므로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해임으로 인해 조만간 조합 임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임하여 조합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 이사, 감사에 조합원 여러분들이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입후보 등을 하여 주시고 조합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오늘의 해임 총회가 있기까지 함께 노력하고 희생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조합원님들께서는 정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봉사자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도 자리가 불편하신데도 끝까지 참석하여 원활하게 통일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합원님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것으로 연지구역 주택재개발 경제사업조합 2022년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조금 그대로 계시면 우리 이제 해임이 의결됐기 때문에요. 일단 이제 해임 공고를 주실 거고, 그다음에 조합 사무실에는 퇴거 요청을 하시면 될 거고, 그런 서류들은 다 미리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임 임원을 선임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아까 23% 정도 참석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 임원 선임 총회 개최 요구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20%가 찹니다. 그러면 월요일이라도 구청에다가 바로 총회 개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 잠깐 공사들이 그 총회 개최 요구서 나눠주시면 서명을 좀 해서 퇴장하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공사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